이 드라마는 2017년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플레들 근친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린 딸을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 사랑이라 착각했고 끝내 아내라 부르며 아이까지 낳아버린 이야기. 그러나 그 사랑의 끝은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은 살인과 자살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 때문에 무너지는 사랑은 있습니다. 초여름에 비가 퍼붓는 저녁. 낡은 목재 공장 마당에 트럭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박철수는 젖은 우비를 벗으며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안에 서 있던 낯선 여자가 몸을 돌려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 사장님 맞으세요? 젖은 머리칼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눈빛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철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이유도 없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데 이 시간에 찾아왔어. 목소리가 무뚝뚝하게 튀어나왔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여자의 얼굴에 고정돼 있었다. 저 서연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잠시 휴학 중인데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목공일을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때 부엌에서 김영희가 얼굴을 내밀었다. 여보, 누구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철수는 짧게 대답했다. 아, 그냥 일자리 알아보러 온 학생이래. 영희의 눈길이 서연을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뭔가 묘하게 거슬렸다. 철수의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그 여인에게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서연은 공장 한쪽에서 빗물을 닦으며 일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철수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자꾸만 그녀의 손짓과 표정을 훔쳐보았다. 낯선데 이상하게 오래전 기억 속 얼굴과 겹쳐 보였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철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떨림이 지워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늦게까지 신세 졌네요. 내일부터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손도 부족했는데 잘 됐다. 내일부터 나와. 서연이 문을 나서는 순간 철수의 눈빛은 오래도록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낯선 여자의 발자국 소리가 오래 묻어둔 기억을 다시 두드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마당.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톱밥 묻은 바닥을 쓸고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며 그녀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혔다. 박철수는 사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지도 못한 채 손끝만 부르르 떨렸다. 그때 집에서 나온 아들 박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누나,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아버지가 공장 좀 도와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서연은 가볍게 웃었다. 편하게 부르면 돼요. 그냥 아르바이트처럼 생각하면 돼요. 지훈은 묘한 호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친근함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부엌, 아침 식탁. 김영희는 된장국을 휘젓다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에서 지훈과 서연이 함께 웃는 모습이 보였다. 옆방 창가엔 철수가 서성이고 있었다. 영희의 눈매가 서늘해졌다. 대체 저 아가씨는 뭐길래 다들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입술 끝에 미묘한 긴장감이 번졌다. 저녁 무렵
공장 사무실. 서연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엎질렀다. 철수가 급히 손수건을 내밀며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서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철수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손을 걷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퍼져나갔다. 늦은 밤 공장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김영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물을 마시다 창밖을 바라봤다. 사무실 창 너머 철수와 서연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연이 무언가 말하자 철수는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영희가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영희의 눈가가 굳어졌다. 저 웃음을 왜 저 아가씨 앞에서만 짓는 거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지만 영희는 태연한 척 부엌 불을 꺼버렸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지훈이 무심히 물었다. 누나, 오늘도 아버지랑 같이 서류 봐요? 영희의 젓가락이 순간 멈췄다. 철수는 괜히 신문을 펼쳤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사장님이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덕분에 금방 배우고 있어요. 영희의 시선이 서연을 꿰뚫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속에 감춰진 친밀함이 영희의 가슴을 불편하게 죄었다. 밤, 침실. 영희는 철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저 아가씨 대체 누구야? 왜 이렇게 신경이 쓰여? 철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당신은 괜한 의심 좀 하지 마. 그냥 일 배우는 애잖아. 그러나 영희는 확신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그리고 그 예감이 머지않아 이 집안의 모든 걸 흔들리게 하리라는 것을. 초여름 비가 연일 내리던 날, 서연은 공장 문을 닫고 우산도 없이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손에는 저렴한 원룸 열쇠가 들려 있었지만 그 방은 이미 계약이 무산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 박철수는 차를 몰다 비에 젖은 서연을 발견했다. 아니, 이 시간에 이렇게 걸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집은 어디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힘없이 말했다. 사실은요, 계약했던 방이 틀어져서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철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근처에 방 얻는 거 쉽지 않아. 그냥 우리 집 윗방에서 지내. 비어 있으니까. 그날 밤, 식탁. 김영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노려봤다. 여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그렇지. 젊은 처자를 집에 들이는 게 맞아. 철수는 짧게 대꾸했다. 며칠 만이다. 일하는 애를 길바닥에 내칠 순 없잖아. 영희의 가슴 속엔 불편함이 켜켜이 쌓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새벽 서연이 윗방에 짐을 옮기고 있었다. 낡은 가방 하나, 그림 도구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한 권. 철수가 문턱에 서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혼자라 힘들지 않니? 서연은 눈을 피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 순간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책임감과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떨림이
그 안에서 뒤섞였다. 늦은 오후 공장 마당. 서연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무거운 목재를 옮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이 황급히 달려와 대신 짐을 들었다. 이건 제가 할게요. 누나 손 다치면 안 되잖아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공장 일이 다 이런 거려. 하지만 지훈은 굳이 옆에 서서 일을 도왔다. 땀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이었다. 저녁 무렵 마당 벤치. 서연은 혼자 앉아 그림 도구를 펼치고 있었다. 스케치북 위엔 빗소리에 젖은 공장 풍경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다가왔다. 하나 먹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거예요. 서연은 의외라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니까 진짜 동생 같은데. 지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게 속삭였다. 저는요, 누나가 누나 같진 않아요. 순간 공기 속이 얼어붙었다. 서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다. 농담이죠. 우리 그냥 가족처럼 지내면 돼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한 채 차가워진 아이스크림만 꼭 쥐고 있었다. 부엌 창가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영희.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흔들렸다. 아들의 눈, 남편의 태도, 그리고 서연의 표정까지. 뭔가 끔찍한 균열이 이미 집 안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늦은 밤, 부엌. 김영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물을 마시다 창밖을 스쳤다. 어둠 속 공장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안에서 철수와 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다. 철수는 무언가 설명하듯 손짓을 하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영희는 잠시 숨을 멎은 듯 창에 붙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영희는 허리를 굽혀 조각을 주워 담으며 태연한 척했다. 속으로는 이미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지훈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누나, 요즘 아버지한테 일 많이 배우는 것 같던데.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네. 생각보다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돼요. 영희의 손이 젓가락을 움켜쥐었다. 철수는 괜히 헛기침만 하며 신문을 뒤적였다. 지훈이 덧붙였다. 아버지가 저한테는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준 적 없는데.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밤, 침실. 영희는 이불을 정리하다 말고 낮게 목소리를 눌렀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왜 그렇게 저 아가씨를 챙겨? 철수는 당황한 듯 눈을 피했다. 그냥 일하는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당신은 늘 의심부터 해. 영희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사무실 불빛 속 두 사람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의심은 이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불길로 번지고 있었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저녁. 공장 사무실 창문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고 형광등은 불안하게 깜빡였다. 서연은 젖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철수는 장부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고 순간 눈길이 멈췄다. 흐트러진 머리칼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얼굴이 오래 묻어둔 기억과 겹쳐졌다.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먼저 말을 건넸다. 철수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불쑥 물었다. 여긴 불편하지 않니?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서연은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는데요. 이상하게 편해요. 낯선 집인데도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족. 그 한마디가 철수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건 분명 죄다. 하지만 그보다 강한 무언가가 자꾸 서연에게 손을 뻗게 했다. 잠시 후 정전이 일어나 사무실 불이 꺼졌다. 창밖 번개가 방을 환히 비추는 순간 철수와 서연의 얼굴이 가까이 스쳤다. 숨결이 부딪히고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멈췄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연은 낮게 속삭이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철수의 손이 이미 그녀의 손등을 덮고 있었다. 널 보면 죄책감이랑 이상한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와. 철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 순간 문틈 사이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지훈이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서연의 눈빛을 본 순간 그의 눈이 얼어붙었다. 말없이 주먹만 움켜쥔 채 그는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초가을로 접어든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서연이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허리를 붙잡았다. 속이 울렁거리며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다. 서연 양, 괜찮아? 영희가 다가왔지만 서연은 급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내 어제 저녁을 잘못 먹었나 봐요. 그러나 영희의 눈길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에 오래 머물렀다. 공장 사무실. 철수는 서류를 보던 중 서연이 창가에 앉아 숨을 고르는 걸 보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철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컵을 내밀었다. 서연아, 요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은 가봤니?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피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철수의 가슴은 이미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오래전 영희가 지훈을 가졌을 때와 똑같은 기색을 알아보고 있었다. 저녁 마당. 지훈은 서연이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한 손을 배 위에 얹고 숨을 고르는 모습.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의 눈앞에 아버지와 서연의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철수는 방 안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손에 쥔 잔이 덜컥 부딪히며 떨렸다. 이럴 수가 없어. 이건 절대 세상에 드러나선 안 돼.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집착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늦은 밤, 윗방.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약봉지가 놓여 있었고 봉투에 적힌 글씨가 떨리는 손에 그대로 드러났다.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다. 눈빛은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이게 뭐야? 병원엔 왜 갔어? 서연은 눈을 피한 채 손에 쥔 영수증을 꼭 움켜쥐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잔뜩 말라붙은 입술에서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설마 내 아이? 서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지훈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에 쥔 산부인과 봉투를 힘껏 쥐어 찢으며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누구보다 지켜야 할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고 철수는 두 손을 뻗었지만 지우는 매섭게 물러섰다. 이 집 이제 끝났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줄 알았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철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안 돼. 절대 밖에 나가선 안 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른 새벽. 김영희는 잠에서 깼다. 윗방에서 들려오는 울음 섞인 대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이럴 수 없어. 아무도 알면 안 돼.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와 서연의 떨린 음성이 교차했다. 영희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발끝으로 걸음을 옮겼다. 윗방 앞에 멈춰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아침, 부엌. 서연이 얼굴이 창백한 채 죽을 끓이고 있었다.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수저를 잡은 손목에 힘이 없었다. 서연 양,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나 영희의 시선은 이미 서연의 배에 머물러 있었다. 옷 사이로 살짝 드러나는 미묘한 곡선. 오랜 주부의 눈은 그것이 단순한 피곤 때문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봤다. 잠시 후 영희는 지훈의 방문을 열었다. 방 한 구석 쓰레기통에 구겨진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찢겨진 산부인과 진료 봉투였다. 손가락이 저릿하게 굳어들었다. 봉투 조각 위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글씨. 임초음파 검사사. 영희의 눈에서 피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식탁. 영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똑바로 노려봤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다 착각이었을까? 목소리는 낮고 그러나 뼈마디처럼 단단하게 울렸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수저를 떨어뜨렸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세 사람의 침묵 속에서 영희의 말이 방안을 갈랐다. 숨길 수 있다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난 다 알았어. 저녁 거실. 공기 속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철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부엌 문가에 붙은 채 떨고 있었다. 김영희는 식탁 위에 구겨진 진료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대답해봐. 누구 아이냐고. 철수의 얼굴이 사색으로 질렸다. 영희야, 그건 단순한 오해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영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뚫어보았다. 오해. 내가 저 아이랑 늦게까지 웃고 떠드는 걸 몇 번이나 봤어. 그리고 이 봉투. 산부인과라잖아. 아직도 오해라고 할 거야? 서연은 두 손을 모아 움켜쥐며 울먹였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드러내고 말았다.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내 남편과. 숨이 막히는 분노가
그녀의 목을 조였다. 그 순간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어머니, 제가 다 봤어요. 아버지가 서연 누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냈다고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은 치를 떨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아버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아버진 우리 가족을 다 짓밟았어. 철수는 얼굴을 감싸주며 외쳤다. 난 그냥 잃어버린 죄책감 때문에 그게. 하지만 그의 변명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영희의 눈물, 지훈의 분노, 서연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집안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늦은 밤, 윗방. 서연은 낡은 가방을 꺼내어 바닥에 펼쳤다.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입양 당시 기록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서연은 앨범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 집이 맞았어. 나를 버린 집.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렸다. 지훈이 서연의 앨범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다. 보육원, 입양 기록서,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사진 한 장. 어린 서연과 젊은 시절의 철수, 영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지훈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누나가 아버지 집에서 입양 보내진 거라고? 서연은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제야 찾았는데 잃고 싶지 않아. 지훈은 분노와 혼란으로 몸을 떨었다. 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동시에 이 집에서 버려진 친딸이었다니.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한편 거실. 영희는 쓰레기통에 구겨진 서류 조각을 발견했다. 찢긴 글자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단어들. 산부인과 임. 영희의 눈이 번쩍였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철수. 손에 쥔 잔이 덜컥 부딪히며 술이 쏟아졌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겠지. 하지만 세상에 드러나선 안 돼. 절대로. 그의 중얼거림은 더 깊은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다. 새벽, 윗방. 서연은 창문을 열어 젖히고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다. 눈 밑은 시커멓게 파였고 손은 배 위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다. 거실, 아침. 영희는 산부인과 봉투 조각을 다시 꺼내 맞춰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다. 철수가 방에서 내려오자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 이제 숨길 수 있겠어. 내가 눈이 멀었을 거라 생각했어. 철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괜한 상상 좀 그만해. 이 집을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영희의 눈가에 분노와 눈물이 번졌다. 집을 지킨다고. 이게 집을 지키는 거야? 당신이 저 아이를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고 있어. 그 순간 지훈이 문을 박차고 나왔다. 손에는 서연의 앨범이 들려 있었다. 저 누나는 우리 집에서 입양 보낸 아이였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영희의 얼굴이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이미 짐작한 진실이 아들의 입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철수는 주저앉은 서연을 부축하며 소리쳤다. 모두 입 다물어. 이건 아무도 모르게 끝나야 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가족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뒤틀린 집착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을 막아서라도 그녀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늦은 밤, 윗방. 서연은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손은 본능적으로 배 위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아이까지. 내가 어떻게. 그때 문이 열리며 영희가 들어왔다. 눈가는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아, 내가 아무 잘못 없는 거 알아. 잘못한 건 그 사람이야. 너까지 무너질 필요 없어.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이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고.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내가 널 지켜줄게. 지훈이도 내 편이야. 더 이상 그 사람 손에 흔들리지 마. 거실, 같은 시각. 지훈은 아버지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아버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죄예요. 누구보다 지켜야 할 사람을 아버지가 무너뜨렸어. 철수의 눈빛은 피로와 광기로 얼룩져 있었다. 지훈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난 잃어버린 걸 되찾았을 뿐이야. 서연은 내 인생을 되돌려준 아이야. 지훈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건 되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욕심이야. 잠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영희와 지훈은 서연을 감싸듯 앉았고 철수는 마주 선 채 손을 떨고 있었다. 너희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이제 내 곁에 있어야 해. 아이까지 있는데 어디로 도망갈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철수는 듣지 못한 듯 서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가족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깊은 밤, 집 안. 천둥 소리가 창문을 흔들고 전등은 불안하게 깜빡였다. 거실에는 철수, 영희, 지훈, 서연 네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숨 막히는 긴장 속에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철수는 손에 술잔을 쥐고 있었다. 눈빛은 이미 흐려져 있었고 그 속엔 분노와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너희는 나를 이해 못해. 난 버렸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그런데 서연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났어. 그건 하늘이 준 기회야. 영희가 단호하게 맞섰다. 그건 기회가 아니야. 저주야. 당신이 만든 죄악일 뿐이야. 순간 철수는 테이블 위에 병을 잡아 내리쳤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지훈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외쳤다. 그만둬요, 아버지. 서연 누나는 더 이상 당신 거 아니에요. 철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깨진 병 조각을 움켜쥐고 지훈을 향해 다가갔다. 감히 내 앞에서 나를 부정해. 서연이 울부짖으며 철수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멈춰요. 이렇게 하면 다 끝장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철수의 팔이 크게 휘둘러졌다. 피가 흩날리며 지훈이 바닥에 쓰러졌다. 영희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지훈아. 철수는 손에 묻은 피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난 그냥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피비린내가 여전히 집 안에 감돌고 있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지훈은 의식이 희미했고 영희는 피투성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지훈아, 눈 좀 떠.
제발 엄마 두고 가지 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가져와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손끝은 온통 피로 젖어갔다. 아주머니, 지혈해야 해요, 빨리.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그러나 철수는 한쪽에 멍하니 서서 손에 묻은 피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그의 중얼거림은 광기와 절망이 섞여 허공에 흩어졌다.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영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고 서연은 숨이 턱 막히는 듯 굳어버렸다. 문이 열리자 제복 차림의 경찰 2명과 함께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민호. 서연이 보육원 시절 헤어졌던 오빠였다. 민호의 눈이 피 묻은 거실과 쓰러진 지훈을 스쳤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철수가 비틀거리며 민호를 바라봤다.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민호의 눈빛은 차갑게 번뜩였다. 나는 이 집에서 버려진 아이의 오빠다. 그리고 지금은 이 사건을 맡은 경찰이다. 순간 영희의 입술에서 떨리는 숨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눈물을 쏟으며 오빠를 부르듯 속삭였다. 민호 오빠.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 경찰차와 구급차가 번갈아 드나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좁은 골목에 모여 웅성거렸다. 박 사장 집에서 큰일 났대. 피투성이로 실려나갔다더라. 젊은 여자도 같이 있었다지. 정체가 뭐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공장 앞. 언론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가족 내 불륜과 폭행 사건 맞습니까? 임신설은 사실입니까? 영희는 얼굴을 가린 채 경찰 호송차 옆에서 휘청거렸다. 그녀의 귀에 꽂힌 건 수십 개의 날선 질문과 손가락질이었다. 경찰 조사실. 민호는 철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박철수 씨, 아내와 아들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게다가 그 아이는 당신의 친딸이었어요. 철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아준 여인이야. 우린 운명으로 다시 만난 거라고. 민호는 책상을 세차게 내리쳤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야. 당신은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모든 걸 짓밟았어. 한편 병원 복도. 지훈은 의식이 없는 채 누워 있었고 영희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 집은 이제 끝났구나. 세상에 다 드러났구나.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배를 감싸쥔 채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밤, 경찰 유치장. 철수는 좁은 방 안에서 2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모두가 날 버렸어. 근데 서연이만은 나한테 돌아왔는데.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마치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듯 괴성을 질렀다. 다음 날 아침 재판 출두를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플래시를 터뜨렸다. 근친상간 맞습니까? 아내와 아들까지 해친 이유가 뭡니까? 철수는 미친 듯 웃으며 외쳤다. 사랑이라 했잖아. 사랑이라 했다고. 그 소리는 곧 욕설과 야유 속에 파묻혔다. 밤, 구치소 독방. 철수는 담요를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서연아, 날 떠나지 마. 나 없인 안 되잖아. 그의 시선이 천장에 걸린 조그만 창살에 멈췄다. 잠시 후 독방 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교도관의 발걸음이 다가왔을 때 철수는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매달려 있었다. 한편 병원. 서연은 휑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와 담담히 말했다. 끝났어. 그 사람은 이제 없어. 서연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다. 끝난 게 아니야. 이 아이가 있는 한, 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몇 해가 흐른 뒤 한적한 마을. 철수의 목재 공장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녹슨 간판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 앞 벤치. 서연은 유모차를 밀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늘 굳세게 서 있던 오빠 민호가 있었다. 아이는 해맑게 웃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늘 슬픔이 스며 있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 하지만 세상은 이 아이에게도 상처를 줄 거야. 민호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도 넌 살아야 해. 아이와 함께 끝까지 버텨야 해. 그게 내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다른 한편 지우는 회복 후 대학을 그만두고 마을을 떠나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날 밤의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아 있었다. 영희는 홀로 집 앞마당을 쓸며 중얼거렸다.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결국 내 두 손으로 무너진 걸 붙잡을 수 없었구나.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어딘가 비워진 듯 허무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는 가운데 서연이 아이를 품에 안았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십 사이로 철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